보란 듯이 자기는 1,000만 원을 막 계속 쓰면서 막 진짜 막 캠프로 가고 막.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인사색 오늘 전민기 씨, 이용주 씨와 함께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는 언제까지 네. 해야 되는 걸까? 2월 구정 지날 때까지 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면 이제 훅 또 연말 다가오고. 너무 싫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그거 있잖아. 나이에 따라서 그 시속이 되잖아. 속도가. 가속도 붙는 것처럼. 나는 이제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 41였나 둘이었나? 마흔이 넘고 나서부터는 카운팅을 안 해. 일부러. 아, 어릴 때 엄마 몇 살이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 그러면 엄마가 막 38인가 9인가 막 이러고 왜 자기 나이 자기가 모르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다. 너무 슬프다. 두 분은 딱딱 나이 기억하세요? 47. 오빠 47이야? 올해 너가 42. 아, 오빠 진짜 47이야? 아니 그 만으로 그래, 만으로 해야지. 마늘은 45인데 뭐 의미 있나? 아, 의미 있지. 나는 저렇게 부득부득 한 살 줄이는 게 난 무슨 의미가 의미가 커. 의미 크지 진짜로. 아, 47이야. 종민기 씨 이제 진짜 50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0이. 어떤 느낌이야? 너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죠? 에 똑같아. 아니 근데 외국 나가서 저분이 47이라고 47이라고 하면 어. 누가 믿겠어. 아, 그건 그럴 것 같긴 해. 45도 말도 안 돼 솔직히. 우리 이번에 사정이들과 정모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정이들이 4인사색 코너를 진짜 좋아하는 거야. 맞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다들 왜 줄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더 많이 해줘요. 이런 니즈가 너무 많았어. 4인사색만 본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뻥 아니야?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근데 우리 사정이들도 좋아요를 안 눌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명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좋아요랑 좋아요 하이프 구독 지금 당장 누르고 시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정이들이 21세 소녀도 왔습니다. 에? 3040 이제 남자분들이 많긴 했는데 88년생 남자분들이 제일 많았고 되게 MG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들? 그렇죠. 몇 명이 왔는데. 우리 거의 30명이 왔는데 와. 많이 왔네. 많이 지금 왔지. 50만 중에 30명을 지금 우리 선착순으로 자른 거예요. 다 88이라고 묻기에는 좀. 아 그러긴 하지만 네. 나이대가 생각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았다. 21살 그분은 이제 2004년생 정도. 여학생, 네, 대학생. 너무 귀여웠어. 진짜 콜라겐이 가득가득하더라, 얼굴에.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대박. 제발 떠나세요. 야, 아, 그 나이는 그 나이대에 맞는 채널이 있어. 이거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데. 근데 의외로 보면은 이제 20대 여성분들 중에서 우윤혜 씨랑 저처럼 막 이런 토크를 되게 해주는 언니들이 잘 없으니까 맞아. 우리의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 있더라고. 분명한 시장이 있긴 있어. 맞아. 아, 있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해. 근데 우리 사정이들은 자기들만 봐. 아껴서. 아, 진짜. 이게 제일 아쉬워. 공유도 하고 줘야 돼. 아,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썸네일 수위를 낮춰야 되는 거야, 언니. 그것도 있어. 아, 남한테 적극 추천하기 살짝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건 나도 공유를 못하는데 누구한테 공유를 하라고 시키냐. 나도 가끔 내 스토리에 올릴 때 약간 주춤할 때 있어. 너무 심할 때, 아,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 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 어쨌든 와주신 모든 우리 사정이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여러분 좋아요 하이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다면 또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슈얼 웰리스, 연애와 성생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무슨 연구가 또 있대요. 요즘 연애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연애 감정의 강도, 그리고 집착적 사고, 상대방에 대한 헌신도, 주간 성관계 빈도까지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온화형 연인이야. 전체 약 20%를 차지하네요. 주 평균 2회 성관계. 연애 때 말하는 거죠? 연애 때 맞아요. 아 그렇죠. 연애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많지만 관계는 짧게 끝나면겠죠. 관계 안정감이 낮고 위험 행동 빈도가 높대. 이게 근데 온화형이야? 그러니까 얕고
그렇죠. 강하고 가벼운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름이 근데 너무 잘못 붙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결속력이 높다든지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 뜨뜻미지근한 관계 정도인가? 약간 근데- 금사빠 아니야? 금사빠? 그치 금사빠에 자주 빠졌다 자주 빠져나오는. 그치, 왜냐면 그치, 사랑에 그치. 빠지는 경험은 많다고 많아. 했으니까. 캐주얼하다고 보여요. 빨리 질리고. 그러니까 자주 많이라고 봐야겠네. 아, 깊지 않게. 그러네. 약간 그럼 썸 같은 느낌이기도 하겠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썸이죠. 성관계 포함하니까. 포함하니까. 그다음에 보통형 연인 전체 41% 오, 맞네. 이거는 진짜 사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 평균 2.5회. 0.5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 2주에 5번 하면 2.5에 되는 거죠. 감정 강도와 집착은 낮지만 헌신도는 비교적 높고 아. 안정적인 관계 패턴입니다. 음. 정신건강 지표가 가장 안정적이며 삶의 균형이 좋다. 오, 이게 되게 이게 제일 표준적인 그렇네.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또 살아가면서 집착은 심하지 낮고. 않고 그러니까 오. 아주 안정적인 관계. 찐 러브네. 네. 그러면은 2주에 5번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안정적인 와, 관계는. 이 연애에서도 쉽지가 멋지- 않네. 전민기 씨 죽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면 그치? 고생하면서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 근데 우리가 한참 만날 때는 주 2회도 낫지 않나? 그치. 그치? 그때는 보통 한 주 3회가 평균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 두세 번 하고 20대 때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20대 때. 30대도 가능하죠. 솔직히 결혼 전에. 자, 강렬형 연인 전체 29%를 차지하며 주 평균 3회 성관계를 합니다. 감정 몰입과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연애 초기부터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이게 제일 좋은 단계네. 아, 이거는 약간 첫눈에 반해서. 보통 정말 20대 초반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처음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서 서로의 이게 막 가득 찼을 때. 그때는 진짜 삶의 한 7, 80%가 그냥 연예. 연인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대학교야 뭐 가네마네 하면서 맞아 그냥 맞아. 무슨 걱정이 있어. 연애밖에 없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나이가 꼭 어리다고 나이가 좀 많아도 뭔가 이렇게 뭐 돌싱끼리 만났어. 완전 진짜 운명적인 사람이야.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그때도 이렇게 불타는 사랑이 영화에도 나오잖아. 맞아. 그치? 아, 물론 있을 수는 있지. 모든 경우가 다 열려 있긴 한데, 아, 생각해보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알아가고 이러니까 다들 머릿속으로 겁쟁이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은 움직여도 자꾸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 뭐 또 사랑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감정 몰입을 하려면 일단 시간이 많아야 돼요. 40대 때 막 내일이 바빠 죽겠는데 여기 푹 빠져들긴 쉽지가 않은 거지. 그렇구나. 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강한 성욕형 연인입니다. 전체 10%를 차지하고 주 평균 10회. 와. 주 평균 그럼 10회. 한 달에 40회 이상이라는 건데. 우와, 빈도와 전반적 삶의 질이 모두 가장 높대. 가장 높아? 불안, 우울증, 부정적 정서 경험이 가장 적은. 섹스가 되게 그런 걸 낮춰주긴 하나 보다. 야, 그래도 이건 무슨 좀 일이지? 말이 돼? 주 10회가 가능해? 이거를 평균 주 10회면은 한 달에 45회고 그러니까 매 하루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2, 3회씩 하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성욕이 강한 두 연인이 만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남자가 이게 가능하냐, 용주야? 주 10회가?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봐요. 가능하지 않아? 아니 뭐 한두 달 반짝은 내가 뭐 어떻게 그렇지. 지어 짜낼 수 그래, 있는데 그래. 맞아. 스포츠 하듯이. 사실 한두 달도 힘든데 맞아. 이거가 난 가능할까 싶네. 이거를 몇 년 동안 유지를 한다고? 그거는 나는 쉽진 않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주 평균 10번 성관계를 가지면 불안하고 우울할 시간도 없겠다. 이 새끼야. 너무 그렇지. 지쳐서. 언제 불안해 이거를 내가 불안할 시간이 없지. 계속 껴안고 있는데. 맞아. 예전에 무슨 TV 보니까 유독 유별나게 태어난 분들이 있잖아. 평생 담배를 펴도 폐에 아무 이상 없고 그런 것처럼 약간 주 10회씩 하셔도 에너지에 전혀 문제 없는 남자들도 있긴 스태미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그 부부 상담 코너 그거 보는데 너무 매일매일 요구해가지고 아내가 도망 다니는데도 그거 하루만 건너때도 남자가 삐쳐가지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해가지고 여자는 완전히 다 그거 여기까지 있어. 근데 남자는 딱 봐도 완전 멀쩡해 겉모습. 그럼 연애 때부터 그런 거는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아니 뭐 나이 들면은 약간 괜찮아지겠지 하겠지. 그랬을 것 같아. 어. 안 하면은 막 자기는 못 견뎌. 아니 혼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까지 봤어. 약간 점심 시간 때 집에 와가지고 하고 끝끝내 하고 돌아간다는 막 그런 사연까지 있더라고. 혼자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아 않아? 그거랑은 다르대. 또 혼자 하는 그거는. 거랑 같이 하는 거는 다르지. 좀 그럼 도망 다니고 오, 싶겠다. 진짜. 너무 지쳐 있으셔. 여기서 가장 선호하는
그건 뭐예요? 연인이라고 생각해보자. 연애한다고. 연인이면 난 2, 3번에 좀 안정적인 하나만 관계를 골라봐. 가장 강렬형 연인도 그럼 나는 2번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2번 정도가. 2주에 5회 정도. 헌신적인 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우리 오빠 잘 뭐라 골라야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딱 맞는 건 없죠. 그냥 나는 뭐가 좋았냐면은 어떤 감정 강도와 집착은 낮지만 헌신도는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관계 패턴. 안정적인 나는 거 이런 게 좀 좋아하는. 좋다는 거죠. 나는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2번은 약간 결혼의 느낌이고 난 3번. 아 연애를 약간 치면 감정 몰입에 확 되고 이 만났을 때 만족도가 너무 높고 초반부터 타타타타 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이런 걸 선호할 것 같아요. 나도 연애한다면 3번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4번? 계속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관계의 안정감이 낮아. 안정감이 별로 없어요. 안착을 잘 못해요? 잘 못 믿어요. 이게 약간 오. 돌고 도는 건데 이제 용주도 못 믿으면 상대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2번이나 3번으로 가려면은 왕창 빠져야 돼. 그치. 흠뻑 빠져야 돼. 안 근데 나는 보이게. 그 흠뻑 쇼를 못 하겠어. 단 한 번도 아니 그런 적 있죠. 막 진짜 21살, 22살 때는 막 모르니까 그냥 훅 빠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흠뻑 빠지려다가 잠깐만. 그치. 나이 들면 진짜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야.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면 너무 여기 몰입해서 내가 뭐 일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할까봐 그러는 거야? 둘 다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럴 것 같아? 지금 만약에 누굴 만나면 예전에는 어떤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 있잖아. 그것도 그냥 안고 가는데 지금은 너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잖아. 이제. 딱 연애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뭘로 패턴이 하고 싸울지. 얘랑 나랑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고 어.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질 거. 그거는 반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보통은 아니. 훅 가면은 그 사람의 어떻게 이 사람과 맞춰야 될지가 먼저 서지. 이게 그러니까 안 이제 40이 넘으면 그 훅 가기가 힘들다니까. 그치. 아니 머릿속에 연애 GPT가 있어. 오.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잘 맞아, 분석하고 맞아. 앞으로의 예측 같은 걸 스스로 한단 말이지. 예. 물론 100% 맞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꼭 연애가 아니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미 많이 해봤잖아. 맞아.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난 이런 것도 싫을 것 같아. 상대방이 직업을 딱 듣는 순간 연봉 딱 나오고 아. 그 사람과 연애 패턴 다 보이잖아. 맞아. 그치. 몇 시부터 어. 몇 시까지 안 되고 뭐 주말에만 만나야 되고 뭐. 이게 너무 그려지잖아. 맞아. 40 가까이 됐거나 40 넘었는데 시집장가 못 가신 분들 다 1번이야.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1번일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20대 때 그래서 좀 그런 깊은 연애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나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데이터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연애해본 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하려면은 흠뻑 빠져야 되고 좀 진짜 약간 뭐가 잘 안 보여야지 시작하지. 그렇게 조건 이렇게 하면은 썸은 탔는데 연애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 아니 우리도 젊었을 땐 그랬는데 지금 나이로 생각해 보는 거야. 너 지금 나이 누가 딱 나타났어. 그래도 흠뻑 하정우. 난 흠뻑 빠지지. 조건 없어. 아닐걸? 의외로 또 하정우 씨 만나면 누나가 약간 조금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 거라고 생각해? 아닌가? 아닌가? 아 이건 연예인이고 그냥 우리 일반 생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면은 나도 내가 결혼을 안 했어. 근데 물론 잠깐의 약간 이런 끌어오름은 있을 수 있어도 끌어오름. 흠뻑 빠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기준 자체가 일단 한국 에이시아 문화는 아니야. 너무 서양 쪽이야. 서양적이야. 그래서 사실은 주 2회 뭐 2.5회 성관계가. 이거 사실 프랑스 느낌이거든.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제가 1번인데요. 평균 한 0.35회 성관계 정도 아닐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달에. 뭐. 근데 40대 되면 그래? 연애하면은 그래도 주 1회 정도는 애당초 잘 못 만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막 스케줄이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또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훅 빠질 수가 없어. 맞아. 20대 때는 거의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좋든 싫든 빠지잖아. 이게 그리고 어릴 때는 내 일을 잠시 뭐라고 해야 돼 등한시하고 사랑에 빠져도 사실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안 해서 괜찮은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 스케줄이 있는데 째고 쟤 보고 싶다고 여행 가버려. 그건 안 되겠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그건 이제 그렇지. 훅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나한테 100% 지금 빠져있지 않은 것 같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근데 40대 남자는 사실 일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맞아.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야 오빠가 음. 근데 너무 오빠 이상형이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다 맞춰주고 되게 그런 마음을 보여줘 그래도 계속 절제해? 근데 이게 싫은 거지. 뭐냐면 방송이 오늘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녹화를 하고 8시에 보고 싶어서 가. 그럼 20대 때는 그 안에도 남은 에너지로 이제 같이 뭐 하고 술 먹고 잠자리도 하고 뭐 하겠지만 8시 집에 가는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거 체력의 이슈네. 어쨌든 그거를 이제 내가 이겨내고 갔어. 이제 정신적으로 갔어. 이겨내고 걔랑 하루 이제 놀아. 밤 8시에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돼. 놀면서도 이제 나 다음날 9시에 라디오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이런 게 계속 신경이 쓰일 것 커피 같은 마시고 거야. 바로 헤어져야 되고. 그게 싫은 거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안 따라주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내 찐 사랑에 빠지면 나는 그런 건 진짜 다 아침 7시에 출근해도 초반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참 이게 네. 남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마 방송 일을 해서 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맞아. 뭐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유가 전혀 없는 생활 패턴이니까. 여유가 전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원을 통해서 알뜰하게 또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뭐 주 2회고 3회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고 핸드폰이나 하고 그럽시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혜택만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는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오정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대요. 지금 1670-2521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비교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있죠.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연초기 때문에 또 보험 한번 체크하고 2026년 시작하면 좋을 텐데요. 가입하신 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보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비 몇 세대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전화 1800-7917 누르고 보험 상담 1번을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면은 뭐 중복 가입된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이대에 맞는 저렴한 것들 아니면 그 나이대에 꼭 들어야 되는 것들 아마 잘 설계를 해 주실 거고요. 지금보다 가격은 저렴하게 그러나 혜택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보험 체크와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주황색 손마크하고 대표 전화 1800-7917 확인하시고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을 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자, 민기 씨가 가져온 사연 제목부터가 나 이거 너무 웃겼잖아. 뭡니까? 자, 냉면 먹는 모습이 정 떨어져서 헤어지고 싶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냉면을 어떻게 먹으면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떠가지고 한 번에 엄청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흘리면서 막 이렇게 먹을까? 줄줄줄 흘리면서 고춧가루 엄청 껴있는 게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그래도 꼈다는 사실 위험이 되게 높잖아. 그러면 뭐 약간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대화를 그때는 자제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맑게 웃거나 막 이러면 그런 애들이 있을까? 있어. 아, 있어? 그거 안 끼게 한다고 물량치 하는 것도 꼴보기 싫거든. 육수 갖다가 면수로. 그리고 막 냉면은 같이 안 먹는 게 좋아. 또 면을 또 되게 찰기 있는데 해서 이게 휙 해갖고 딱 열어져. 맞아. 맞아. 나는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오히려 막 깨작깨작 먹는 거 아니고서는 나는 웬만한 괜찮아? 걸로 정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고춧가루 막 껴도 괜찮아? 아, 그러니까 정리해야지. 너무 해맑게 웃으면 안 되고. 고춧가루 막 이래. 좋아하는 사람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건 아니지. 정 떨어질 거야? 그것까지 예쁘게 보이는 게 사랑 아니야? 예쁘게 보이진 않아 솔직히. 그런데 어느 정도 사귄 단계에서 괜찮은데 썸 타거나 초창기는 좀 조심해줘야 돼. 맞아. 그럼.
맞아. 내 그거 마음에 맞아. 아직 푹 담기지 않았는데 그치, 그치. 여기 막 초록색 시금치 껴있고 하면은 맞아. 그거 맞아. 초록색 너무 싫다. 이것 때문에 이별하진 않지만 그렇지. 그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래. 그렇지.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푹 빠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른 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약간 치명타가 될 수 있지. 뭔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거만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 보이는 거. 굉장히. 그래 맞아. 한 1년 정도 사귄 다음에는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썸 뛸 때는 좀 그렇겠다 진짜. 위험한데. 그리고 2달 안에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맞아. 저는. 근데 여성분이 어떤 사연인지 네. 좀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연인과의 데이트 중 독특한 식사 습관 때문에 지금 이별을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이제 좀 화제가 된 거예요. 자, 이 여성분 A 씨가 남자친구 B 씨하고 냉면을 먹고 있었는데 자, B 씨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가위 하나만 주세요. 옆에 놓고서 보통은 이제 가위를 주면 싹 한 번을 자르던 두 번을 자르는데 자르잖아. 자르지 않아요. 먹을 때마다? 먹는 도중에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A 씨는 이제 여성분은 평소에 냉면을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좀 미리 면을 좀 잘라 먹는 편인데 B 씨한테 이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좀 미리 자르면 어떻겠니 했지만 B 씨는 아니 이 방식이 더 편하고 깔끔해. 아이고 거부를 했대요. 귀찮겠다. 그 유명 먹방 유튜버들도 이렇게 먹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A 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대했대요. 그래서 A 씨는 이런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좀 정이 떨어졌고 좀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창피하고 이별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대부분 A 씨한테 공감했대. 이건 식사 예절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말고 남친을 바꿔라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많이 해요. 남자들은 먹다가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먹고 있는데 너무 길면은 잘라 주거든요. 근데 그건 괜찮아. 한 입 먹고 자르고 한 입 먹고 자르고 이거는 두 번의 행동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쪽으로 잡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빠르게 할 뭐 수 하는 있어. 거야? 나는 그러니까 뭐가 싫으냐면 약간 한심해 보일 것 같아. 일방적이지 않은 기본 그런 패턴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아마 조금씩 있지 않을까 있지 하는 않을까. 그래서 약간 한심해 보일 것 같다. 나는 거슬릴 것 같긴 해. 계속 이렇게 먹는데 자르고 있고. 근데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했잖아. 만약에 남자친구라면 나는 가위 뺏어 그냥. 그래서 그냥 잘라줘. 그리고 이렇게 먹어봐. 왜냐면 이건 식사 예절에도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그냥 나는 적극적으로 기분 크게 나쁘지 않게 좀 바꿔주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 남자친구인데? 초반이지 않을까? 근데 이 답변이 더 싫어. 그냥 미리 그럼 잘라서 먹자고 권했지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유명 먹방 유튜버도 이렇게 먹어서 자기는 오히려 이게 괜찮다고 고수하는 이게 너무 한심해. 그럴 때 이제 이때 숟가락으로 한 대 때려야지. 자기가 정신 못 차리네. 자기가 이제 트렌드의 최전방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그 그런가 마인드 보다. 자체가 너무 애 같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많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먹방 잘못 보고서 고깃집에서도 꼭 자기 집게를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그걸로 이렇게 집어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 밥 먹을 때 우리가 많은 장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저분해 보이거든. 냉면은 사실 장비를 안 써도 되는 종목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지 솔직히. 그러면 헤어져? 헤어져. 너무 한심해. 나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너무 계속 생각이 나고 진짜 불편하다. 그런데도 너가 이거를 고집해야겠냐? 나는 이 정도 말하면 아니면 냉면을 먹으러 가지 말던지. 아예. 그래 음식이 많은데 근데 모든 거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도 이렇게 아니, 자르고 라면까지는 안 그러게. 일단 이거는 진짜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먹방을 많이 보면서 그 먹방에서 이렇게 했어라는 말하는 것 자체도 일단 싫고 맞아. 그냥 먹방을 즐겨보는 맞아. 것도 사실 별로고 내 취향은 아니고 그래. 여기 유튜버가 먹었던 데인데 맛있대 우리 가자 해서 나를 끌고 가서 줄이 긴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그 먹방에서 먹었던 대로 먹는 거야 하면서 막 그걸 먹고 그런 거 자체 그냥 나 너무 싫어.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식사 예절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된 게 있어요. 뭐예요? 어렸을 때는 이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젓가락질 잘 못하면 조금 정 떨어졌었거든요. 나 잘 못해. 잘 못해? 언니 독특하게 해. 나 독특하게 해. 역시 내 미안하다. 이론이 맞았어. 요즘에 내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아. 그러니까 어렸을 왜? 때는 그거 보고 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집안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야.
그랬다? 근데 나이 들면서 젓가락질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렇게 번갈아 가서 만나잖아. 젓가락질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아주 귀엽고 좋아한다 또. 애가 해봐야겠다. 애들이 자유로워. 너 자유롭지. 용주 개인 경험 한정이야. 개인 경험 한 장이에요. 자유로워.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자유로워. 유하고. 그리고 남의 눈치를 안 봐. 아, 그럴 그건 수 맞는 있겠다. 것 같아. 그건 맞아.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젓가락질이 이상하잖아. 근데 크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또 그렇게 하는 또 맞아, 자유분방함이 맞아. 있지. 부모가 만약에 나 같으면 그 꼴 못 보니까 맞아, 계속 맞아. 지적하고 해서 고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좀 공감이 맞아요. 되네. 그거 어릴 때 왜냐면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거 연습시키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하고 막 했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안 맞아. 되더라고. 나도 원래 이제 초반에는 애한테 이런 걸 무조건 잡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미녀의 교육을 보면서 나도 이제 조금 풀어줘야겠다라는 그래. 생각 많이 잘 해요. 먹기만 하면 되지 젓가락으로. 근데 이게 요즘에 확실히 예전보다 그 식사 예절이 좀 그 강도가 약해지긴 했어요. 그 벽이 좀 낮아지긴 했어. 그런데 젓가락질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긴 해. 왜냐면 이게 연인이 됐을 때 얘가 성격이 좋다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지만 어른들한테. 젓가락질은 사실은 첫인상이야. 그래서 첫인상을 잘 보는구나. 난 한 번도 상대방의 젓가락질 본 왜냐면 적이 없네. 보는 사람이 있어. 네. 본인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누나는 본인이 자유로우니까 그걸 남이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잖아. 맞아. 네, 성격이 좋아. 근데 이게 사회 흐름이 약간 좀 개성 시대가 돼서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젓가락질 잘못하면은 진짜 어른들이 진짜 뭐라고 많이 했거든. 막 헤어지라고까지 했어. 맞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막 헤어지라고까지 했어.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귀엽고 자유분방하고 집안이 온화하잖아. 본인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럼 어떨 때 약간 식사할 때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여? 내가 정돈되지 않았잖아. 어. 난 그래서 정돈된 모습의 남자를 보면은 멋있습니다. 나도 젓가락질 되게 바르게 하고 하고 좀 이렇게 잘 고기도 잘 구워서 딱 이렇게 챙겨주고 깔끔하게 먹고. 근데 너무 빨리 먹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 상대방이 같이 밥을 먹는데 막 우리 아빠 같은 경우 밥을 진짜 빨리 먹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체할 것 같아. 좀 템포를 맞춰서 먹는?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있어. 식당 같은 데서 진짜 빨리 먹고 빨리 가지. 나가버려. 맞아. 나가면서 천천히 먹고 나와 맞아. 하는데 졸라 신경 쓰이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어떻게 천천히 먹어요, 제가? 헤어지기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미녀는 헤어져라. 난 헤어질 거야. 근데 이제 용주 말대로 이거 플러스 이상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 여러 개가 겹치면 그때는- 그때는 이별의 징후가 될 수 있어. 근데 난 이 정도라면 여러 가지 분명히 겹칩니다. 쉽지 않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용주 씨 사연. 이거 재밌더라고. 충격적이야. 이거 좀 고민할 게 많더라.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재는요. 일단은 우리 오정 TV의 네. 사정이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꼭 무조건 로또가 됐었으면 좋겠다. 저 그런 기원을 가지고 가져온 사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로또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20억이 됐어. 20억이요? 제일 센 걸로. 20억씩 됐어. 와. 모든 일을 접습니다. 한 2년을 접고 해외를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 달씩 살아볼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오지든 어디든 그냥 다 한두 달씩 살아보면서 경험하고 올 것 같아요. 그럼 로또 되면 바로 오정 TV 폐쇄된다는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오정태비는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얘 빼고요? 돈을 박아두고 그럼 2년 갈게. 저는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우선은 저희 모든 식구들, 저희 친정과 시댁 모든 식구들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하와이에 갑니다. 아, 다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기면 난 좀 이거 나누고 싶은 가는 스타일이야. 거였는데. 그래서 가서 진짜 가격표 안 보고 하와이에서 저는 2년은 아니고 한 달 정도 그냥 온 가족이 즐겁게 20억이 됐는데? 살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그건 돌아옵니다. 1억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20억이 생기든 200억이 생기든 내 일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계속 엄청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플렉스를 해보고 그리고 뭐 좋은 차도 하나 사보고 그 다음에 난 내 일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 그런 게 내가 원해. 나는 내가 평생 죽기 전까지 절대 안 할 것들을 한번 일상을 스톱하고 해볼 것 같아. 예를 들면? 1등급도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크루즈도 한번 타보고 어려운 분들도 한번 도와줘 보고 왜냐면 아직까지 안 해봤거든. 그래. 크게 해본 적은 없어. 그래서 내가 평생 못 해볼 일들 그런 걸 한번 한 1년 동안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내 방송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남은 돈으로 PD 작가들 로비 좀 하고 그 돈으로 로비 되냐? 큰 돈으로 좀 해서 나 1년 후에 돌아오면 꼭 써줘라. 1년
1년 정도. 살면서 안 할 것들. 어. 솔직히 지금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연탄 봉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거든. 그건 사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있는데? 건데 지금 주말에. 못해요. 왜? 아 그래? 여유가 없어요. 아니 20억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저는 솔로몬 제도 여권을 살 거예요. 그거 한 1억이면 사거든. 오, 그게 좋다. 뭐야? 솔로몬 제도 그 어디 여건이 이상한 그 이상한 섬 같은데 오. 여권을 살 수 있어요. 거기 시민권을 살 수 있어. 어. 산 다음에 북한 여행 갈 거예요. 왜? 북한이 궁금해? 궁금하죠. 아, 왜냐면 그래. 북한이 우리는 사실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그걸 잘 모르는데 응. 정말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럴 것 같아. 전 세계에 걔네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애들은. 사실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는 어. 오직 거기가 그렇지. 거기뿐이니.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 오. 근데 한국 여권 갖고 못 가거든. 응. 그러니까 솔로몬 제도 여권 사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브이로그 찍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연은요 어떤 그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내분이 3년 전에 로또 1등이 당첨이 된 거야. 오. 그래서 1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어? 진짜 큰 돈이다. 그런데 어. 남편한테 숨기면서 매달 1,000만 원 단위로 아내 혼자 신나게 3년 동안 4억을 썼다고 합니다. 사억을. 남편한테 숨기고. 어. 유흥의 삶을 살아온 거지. 오. 근데 3년째 되는 날에 남편한테 이걸 걸렸어. 어.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 대출금을 이자까지 미친 듯이 갚으면서 심지어 생활비도 100만 원씩 줬다는 거야. 아,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대출금 갚고 10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 이거 와이프한테 너무 심하다. 줬는데 남편 엄청난 배신감 들 그치.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내 와이프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한다는 반응이 이건 내 돈이야. 당신 신경 꺼. 엥? 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분노감에 휩싸여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사연이에요.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어쨌든 로또 받은 거니까 이거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나? 로또는 재산 분할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변호사 그래. 의견이 있더라고. 어. 남편 혼자 열심히 벌어서 아내한테 매달 생활비를 꼬박 줬고 아내는 그걸로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아내의 복권 당첨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있어 보이기에 이혼 시 당첨금의 절반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나눠받는 건 가능해 보인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로또가 뭐 오늘 당첨됐어. 그래서 오늘 당첨금을 20억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부부야. 반띵 해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 그 순간에는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치. 로또를 사서 그치, 당첨된 그치. 사람은 이 사람인데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막 커뮤니티에 되게 많잖아. 로또에 당첨된다면 배우자에게 알린다, 숨긴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배우자에게 알린다, 숨긴다. 정민현은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뭘 계속 사기 시작하면 그렇지. 내가 난 당연히 알릴 것 같은데 이거를 숨겨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누나가 가장이기 때문에 어. 이제 숨기는 것보다 그냥 열고 이걸로 잘 살아보자 하는 거고. 인간적으로 잠깐 갈등할 것 같긴 해. 말하지 말고 그냥 어디 쑥 혼자 쓸까? 묵혀놓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원금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 미녀가 날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얘처럼 몰래 썼어. 혼자 나만 그거는 배신감이 상당히 들 것 같아. 맞아. 정이 떨어져서 이혼까지도 솔직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협상은 하겠지. 12억이 내가 됐는데 우리가 한 얼마 정도는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내 기여도가 조금 있으니 1억만 혹시 내가 써도 되니 정도는 내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그러면 흔쾌하게 막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여자의 심리가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대출금 갚고 생활비까지 주는데 1,000만 원씩 그렇게 유흥비로 썼다는 게 정말 너무 나빠. 이혼 사유가 될 것 너무 같은데. 나빠. 이거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왜 살면서 정말 돈을 펑펑 써보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거는 있잖아. 이런 마음은 좀 이해는 되는데 이걸 들켰을 때 사실은 납작 엎드려야지. 맞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뭐가 씌었었나 보다. 너무 이걸 쓰고 싶어서 이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써보니까 반성하는 것도 있고 하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를 뭐 우리 부부 공동으로 해서 아 우리 늦었어. 생활 야 3년을 썼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근데 그거 3년은 좀 쉽지 않아. 맞아. 왜냐면- 난 3년을 쓴 게 난 문제라고 봐. 자백한 것도 아니고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숨기려고 하다 걸린 거거든. 그러면 진짜 미안하다 하고 엎드렸는데도 이혼할 정도야? 안 되지. 그래? 그럼 이러는 건 나도. 어때? 12억 중에 4억을 내가 썼잖아. 내 미안하니까 지금 이제 4억 떼어줄게 너.
나머지 4억 갖고는 우리 싫어. 나는 8억을 다 줘도 이혼할 것 같아. 이혼을 한다고 이런 걸로?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나를 속인 거잖아. 맞아. 3년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보란 듯이 자기는 1,000만 원을 막 계속 쓰면서 막 진짜 막 캠프로 가고 막 몰래 사고 그 여자한테 뭐 집 해주고 막. 아니 그렇게까진 가지 마. 여기 그런 내용은 없어. 왜 그 여자한테 집을 해줘? 지금 1,000만 원. 아니 여기서 유흥이라는 3년 게 꼭 동안. 그런 데 갔다는 게 아니라 뭐 나는 그냥 8억을 줘도 나는 이혼이야. 아니 이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의리와 감정에 대한 문제야.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해. 그래서 나도 금수저야.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비까지 주는데. 아니 봐봐 3년이면은 직장 생활 한다고 하면 출근을 1,000번을 한 거야. 당신 로또 됐는데 나를 출근을 1,000번을 시켰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너무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악마야 이거는 진짜. 그래. 이혼을 가야 어떻게 된다. 나는 어쨌든 이렇게 걸린 것까지는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고 앞으로 남은 거는 우리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서 쓰자 하면은 나는 물론 열도 받고 막 살면서도 정 떨어지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걸로 당장은 이혼은 안 할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장담할 수 없는 게 막상 들어오잖아. 말해야지 했다가 한 달 뒤에만 해야지 했는데 한번 써봤더니 너무 달콤한 거야. 이게 이 여자가 꼭 그렇게 막 졸라 악마고 아니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말하기 좀 아깝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달만 더 쓸까? 이렇게 하다 보면 3년 갈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굉장히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일단 1년 넘어가자 이때부터는 말할 수도 없어. 이제는 무덤까지 간다 하고 있어. 이제 와서 밝히는 것도 이상해져.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가 모르겠어. 아예 처음부터 나는 뭐 이거 되면은 절대 남편은 안 줘야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맞아. 그런 마음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나 이 여자가 되게 속이 없는 게 지금 대출까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소비라는 걸 할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해야지. 대출금을 그럼 자기 돈으로 갚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남은 돈으로 하던가 아니 해야지. 알지. 아니 심지어 난 이게 제일 짜증나.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어 남편한테. 그러니까 안 줘도 돼 뭐 이렇게 하던지 그러면. 그러면은 의심하잖아. 안 받으면 의심하니까. 왜 안 받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인 거는 이미 지나갔어. 이 여자의 그 앞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너 아닐 것 같지? 아니, 이게 뭔가- 12억이 들어와 너한테. 지금 네가 그럼 난 대출 갚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받기 전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아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 뭐 하나 정도는 써도 되지 뭐 하나 않을까? 정도 쓰겠지. 근데 이제 매달 3년씩 1,000만 원씩은 이렇게 안 아니면- 하겠지. 아 오윤혜 이렇게 됐다고 치자. 딱 받았는데 아 내가 지금 우리가 풀이니까 아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혹시 내가 일이 좀 줄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넣어뒀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줄면은 여기서 조금씩 해서 그걸 메워가지고 한 달 한 달 약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부부라는 거는 삶을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가 내 돈을 탐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돈이 생겼어라는 걸 알면 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같이 꿈꿔서 키워나갈 수 있는 파트너인데 그렇지. 이거를 알려줘야지 이게 서로의 기쁨이 될 것 같아. 나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이 기쁜 일을 맞아. 누군가한테 말해서 나누고 싶잖아. 난 내 친구들한테도 나누고 싶고 가족들한테도 나눠서 기쁜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나만 불안해지고 이 기쁨이 기쁨처럼 안 느껴질 때는 그럴 거야.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러면 어때? 내가 딱 12억이 됐는데 아 이거 미녀한테 말하면 이 정도면 지금 됐는데 숨기고 있는데 된 것 지금. 같은데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할게 오빠. 얘기해. 차 바꿔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 또 막 뭐 사자고 하면 어떡하지? 아 그냥 내가 일이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그냥 몰래 쟁여놔야겠다. 갖고 있어야겠다. 진짜. 근데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당첨이 됐어. 근데 평생 사채할 정도로 큰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렸을 때 만약에 이제 상대방의 성향도 보는 거지. 배우자가 되게 이런 큰 돈이 생기면 막 다 쓰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이걸 알리기가 약간 그치. 좀 망설여질 수 있어. 12억이니까 뭐 한 예를 들면 한 1억 5천 정도 당첨됐다고 하고 1억 5천. 같이 우리
우리 뭐 하와이 한번 가서 진짜 플렉스하고 오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돈은 막 저축을 해둔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되게 생각할 것 같아. 나는 이제 무조건 뭐 됐다고 하면은 통장에 얼마 들어왔는지까지 확인을 확인을 해야지. 해야겠다. 그 받으러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농협인지 확인해야 돼. 근데 사실 이거 부부 관계가 나 진짜 누나한테 굉장히 공감하는 게 부부 관계가 하나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두 명의 주주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내가 큰 돈이 생겼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 이거는 배임죄예요. 맞아. 배임이야. 그래. 자, 약간 더 깊이 들어갈게요. 용주 씨가 네.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10년 차예요. 10년 동안 뼈 빠지게 회사를 출근합니다. 야근도 하고 어렵게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한 달에 딱 진짜 30만 원 용돈 가지고 뭐 맥주 한 잔 정말 시원하게 사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10년을 살았어. 그러다가 로또가 당첨됐어. 네. 공유합니까? 와이프는 뭐예요? 놀아요 집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 그러면 오히려 더 알리죠. 아오. 야, 우리 형편이 나아졌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 그게 사랑 아니야? 연인한테는 그래 뭐 숨길 수 있다. 연인한테는 당연히 뭐하러 연인은 얘기해. 당연히 뭐 부부 사이에 숨길 수 있다. 부모님한테도 숨길 거예요. 난 부모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지. 부모한테 제일 얘기를 못하지. 사실 뭐 이번에 뭐 방송 크게 하나 했다고 하고 선물은 사드려도 못 알아 얘기해. 난 얘기할 텐데 액수를 좀 줄여서 얘기할 것 같아. 부모님한테는. 여러분들은 전혀 투명하지 않네요. 나는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건데. 근데 막 부모님이 갑자기 용주야 이번에 뭐 우리가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너 그 로또 당첨금 받은 거 있지? 우리 집에 한 5억만 좀 줄 수 있니? 아 줄 수 있지. 그런 내가- 마음이 결혼해서도 변치 않기를. 와이프도 그걸 동의하는지를 이게 좀 그렇지. 쉬운. 거기 5억 그럼 여기도 5억 줘야 돼. 당연히 똑같이 줘야지. 이게 무조건 그럼 네 똑같이 줘야지. 로또는 없어 제로야 이제. 아니 효도가. 와이프는 와이프가 당첨이 돼야지. 어. 나는 내가 당첨됐으니까 내 부모님 주는 건데. 그것도 맞는 논리긴 한데. 맞잖아. 근데 되게 행복한 상상이다. 잠깐이지만 그죠? 여러분도 로또 당첨되셨으면 200만 돼도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오늘 로또 사러 가자. 여러분 오늘 로또 한 잔씩 사시길 100만 원 바라겠습니다. 한번 자 인터넷 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동행복권 지금 접속하시면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막 그래서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연금처럼 매달 나눠받을지. 이런 상상이 즐거운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마칠게요. 안녕.